네, 안녕하세요. 조선대 학교 김성택입니다. 이렇게 좋은 심포지엄에 초청해 주신 유영국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리서치는 아니고 이렇게 드루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하고 최근에 퍼블리시된 논문들을 좀 소개하고자 이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저희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얼리 AMD와 드루젠 사이즈에 따라서 얼리 AMD와 인터미디에이트 AMD를 구분해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이제 단순히 이제 컬러 펀더스포트만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진단 장비들을 사용해서 진료를 보고 있는 현실에는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드라이 AMD는 얼리 AMD나 드루젠 프로그레션을 보았을 때 어드밴스드 AMD까지 가는 프로그레션을 보았을 때 드루젠 사이즈와 그다음에 양환성이 있는 경우에 그 리스크가 더 높아졌고, 그다음에 10년을 팔로우했을 때도 피그멘터리 체인지가 있는 경우에 어드밴스드 AMD로 프로그레션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클리닉에서 보면 그 드라이 AMD 환자들은 시력이 1.0 나오고, 그래서 사실 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저희 2017년도 IOVS 논문을 보면 이런 거리에서 표지판을 보거나 지도를 찾을 때 이런 얼리나 인터미디에이트 드라이 AMD 환자들도 조금 정상인에 비해서 디텍션 타임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드루젠은 저희가 이렇게 뭐 베이살 라미나 디파짓이나 베이살 리니어 디파짓이 베이살 마운드를 이루면서 소프트 드루젠으로 진행하면서 저희가 이미징상에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그 전에 나오는 보이는 베이살 디파짓 같은 경우에는 이미징에서 사실 관찰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드루젠의 서브 타입은 아시다 크게 이제 뭐 하드, 소프트, 큐티클러, 서브레티나 드루젠 디파짓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사이즈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오토 플로렌스 양상에 따라서 OCT 소견에 따라서 FA 소견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서브 타입을 구분해서 예후를 판별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이제 하드 드루젠과 소프트 드루젠이고요. FA에서 하이퍼 플로렌스를 보이고 OCT에서 드루젠의 PED를 보이는 그런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소견들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조금 이렇게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여서 하드 드루젠이 보이지만 OCT에서 전형적인 소투스 컨피규레이션을 보이면서 이런 멀티플한 그 스몰 사이즈의 드루젠이 보일 때 이거는 큐티큘러 드루젠으로 진단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그 퍼블리시 논문을 보면 오토 플로런스에서 하이퍼 오토플루언스 림을 보이는 할로를 보이는 그 센트럴은 하이퍼 오토플루언스 보이고 주변으로 할로를 하이퍼 오토플루언스 할로를 보이는 그런 RP 이로전으로 인해서 이런 소견들이 보이는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큐티큘러 드루젠은 사실 하드 드루젠과 좀 이렇게 유사한데 NGO에서 RP 에이펙스의 포칼 이로전을 인한 스타리스카이 어피어런스를 통해서 저희가 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큐티큘러 드루젠은 우리가 스몰 사이즈이기 때문에 드루젠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이게 별로 비나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라지 드루젠과 동반된 경우에는 CMV나 지오그래피 어트로피의 리스크가 높아지고 또 비틀리폼 디스트로피 같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소프트 드루젠처럼 좀 유념을 유익 있게 봐야 되는 드루젠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브레티널 드루젠 디파짓인데요. 어, 처음에는 이게 레티큘러 패턴으로 보였다가 조직적으로 드루젠 디파짓의 증거를 보이지 않아서 슈더 드루젠으로 명명을 되었다가 OCT상에서 이게 RP 바깥층이 아니라 서브레티널 쪽에 디파짓이 돼 있다고 해서 현재 서브레티널 드루젠 디파짓으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고 있는 드루젠입니다. 사실 다른 드루젠과 이렇게 연관되어 믹스돼서 보이긴 하지만 소프트 드루젠과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일반적인 드루젠과는 비교했을 때 좀 양상이 더 일레귤러하고 또 피그멘트 체인지를 더 보이지 않고, 또 소프트 드루젠이 포비아에 잘 발생하는 것에 반해 이런 서브렌티나 드루젠 디파짓은 좀 포비아는 스페어링하고 슈페리어 페리포비아에 좀 인볼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 다른 세 가지 드루젠이 FA에서 하이퍼플루어런스를 보이는 반면에 하이퍼플루어런스를 보임으로써 좀 감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 서브렌티널 드루젠 디파짓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다른 드루젠에 비해서 굉장히 예후가
더 어드밴스드 AMD로 프로그레션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그런 이유는 그 조직학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디파짓은 드루젠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RP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쌓이지만 서브렌티나 드루젠 디파짓은 이런 RP와 포토 리셉터 사이로 이렇게 디파짓이 쌓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포토 리셉터에 더 변형을 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예후가 좋지 않은지 그래서 세부학적인 위치 때문에 이렇게 예후가 더 좋지 않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브렌티나 드루젠 디파짓은 사실 감별하기가 한 장비로는 어렵고 그래서 멀티모달 이미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컬러 펀더스포터에서 이렇게 레티큘러 패턴을 보이고 오토 플로렌스에서 하이포 오토 플러스 도트로 나타나며 인프라레드에서 레티큘러 패턴을 보이고 OCT에서 RP 위쪽으로 이렇게 하이퍼 리플렉티브 머티리얼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봄으로써 여러 가지 멀티모달 이미징을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드루젠과 OCT-A 안에 그 소견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논문은 이제 드루젠 사이즈에 따라서 어떤 코라이어 캐필러리 베스큘 덴시티의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를 한 논문인데요. 드루젠 사이즈가 클수록 코라이어 캐필러리 베스큘 덴시티가 더 감소를 보이는 것을 보고를 하였고 이 논문은 코라이어 캐필러리 드라이 AMD에서 그 코로이드층의 디펙트를 멀티플한 디펙트를 확인을 하였는데 OCTA에서 이런 그 컬러 펀더스포터에서 드루젠 사이트와 OCTA에서 보이는 이 멀티플한 디펙트의 그 사이트가 다 일치를 하더라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드루젠이 코로이드 하이퍼퍼퓨전의 어떤 서로게이트 마커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주장하였습니다. 내가 요즘에 이제 그 OCT-A를 사용하면서 이게 어, 드라이 AMD라고 생각했던 엑슈데이션이 없던 그 OCT에서 엑슈데이션 없는 환자에서 OCTA에서 MV를 볼 수가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non exudative CMV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인터메디트 AMD도 이렇게 OCT-A를 우연히 찍어보면 MV가 관찰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MV 피노타입과 넌 MV 피노타입으로 이렇게 나눠서 뭐 MV가 있으면 더 예후에 영향을 준다, 프로그레션 어드밴스드 AMD로 가는 프로그레션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보고된 논문들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MV 여부에 따라서 드라이 AMD와 웻 AMD를 이렇게 진단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런 진단 기준이 이제 뭔가 여러 가지 장비들로 인해서 좀 새로운 개념으로 수정이 돼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나온 논문들 중에 이렇게 조직학적 소견들과 그다음에 그 OCT와의 연관관계 저희 그 과거에는 전자영역으로밖에 볼 수 없었던 이런 초기 AMD의 소견들 뭐 베이살 라미나 디파짓이나 베이살 리니어 디파짓 같은 소견들 OCT에서 보이지 않았던 소견들이 최근 이제 OCT의 더 발전으로 인해서 이게 그 사후에 원래 OCT 그 환자의 기록이 있었던 환자가 사후에 이렇게 조직학적 검사를 해보았더니 베이살 라미나 디파짓이 있던 부위에 이런 더블 레이어 사인이 관찰되더라라는 논문이 작년에 IOVS에 있었고요. 또 다른 논문은 작년에 레티나에 그 베이살 리니어 디파짓이 이렇게 존재했던 환자와 그다음에 환자의 그 죽기 전에 그 기록을 찾아서 이렇게 안저소견산의 플러스 펀더스포터에서 소프트 드루전과의 그 사이즈 비교를 해보았더니 베이살 리니어 디파짓이 소프트 펀더스포터의 소프트 드루젠의 사이즈보다 한 2배에서 2배에서 3배 정도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컬러 펀더스포터를 소견을 기초로 이렇게 진단을 이게 얼리 AM인지 인터메디트 AM인지 진단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조직학적으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소견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 저희가 그 옛날에 RAG 스터디에 인롤된 환자들의 그 인터미디에이트 AMD 환자의 OCT를 보았더니 이렇게 엑시데이션도 있고 트로피 소견도 보이는 그러한 환자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컬러 펀더스포트만으로 드라이엔드를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멀티모달 이미징 OCT나 OCTA 같은 또 또 플로런스 같은 여러 가지 멀티모달 이미징을 통해서 새로운 소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진단 과정에 있어서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서 조금 다른 수정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